자외선이 원인이 되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나 몸에 손상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노화 과정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괄시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총괄시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자, 오늘 시장님이랑 우리 같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양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 영양제. 근데 오늘 뭐냐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시장님 피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요. 피부에 대해서 저는 시술뿐만이 아니라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네. 저도 영양제 꽤 많이 먹어요, 원장님.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영양제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는 비타민 C하고 E가 있고 비오틴, 콜라겐, 코큐텐,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 종류, 그리고 유산균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원장님. 네, 영양제 너무 많죠? 네, 그럼 이런 영양제들을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처음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입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영양제이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견과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오틴을 설명을 드릴게요. 비오틴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형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부, 미백, 모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콜라겐을 한번 설명드려 봅시다. 콜라겐은 진피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엘라스틴, 히알루론산하고 진피층의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주름이라던가 수분 요런 데도 도움을 많이 줘서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거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항산화 작용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엔자임 Q10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이라던가 대사라는 그런 과정에 관장을 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글루타치온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노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억제시키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복용을 하면 되고요.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중에 저는 아연을 먼저 택했는데 이 아연이 면역력도 높이고 기억력도 증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아연은 필수적인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게 피부에 어디에 좋냐?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서 피부 회복 능력을 도와주는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피부 수분, 그리고 주름, 피부 윤기, 탄력도 개선이 된답니다.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원장님? 장내 세균 중에 있는 그 나쁜 세균들을 유산균이 들어감으로써 그 나쁜 세균을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역력이 올라가면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 더 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은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원장님, 영양제를 복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산화, 활성산소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지만 설명할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시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산화, 활성산소 이런 부분을 아셔야지 영양제가 내 몸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시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잘 안 받는 성격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나 자외선이 원인이 되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나 몸에 손상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노화 과정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이 활성산소를 잘 막아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E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음식 섭취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음식들을 다 복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물질 작용을 하는 영양제들을 복용하는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비타민 C, E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비타민에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시장님 잘 아시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원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비타민 수용성하고 지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충분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주요 차이점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용해되고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수용성 하면은 물 숫자 써가지고서는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대표적으로는 수용성 비타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과하게 복용할 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있죠.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거는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물에 안 녹으면 어디에 녹을까요? 기름입니다. 빙고!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이에요. 자, 종류로는 A, D, E, K가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먹으면 더 잘 흡수가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적정 권장량을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이런 비타민들이 아까 종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이 있을 텐데요. 네.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타민 C와 E를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한국영양학회 기준으로 봤을 때 75에서 100mg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일단 성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 하루 충분 섭취량이 12mg, 그리고 하루 상한 섭취량이 540m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네. 또 하나가 비타민 C를 복용할 때 네. 메가도스 공법이라고 한번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메가도스? 네. 제 메가톤바는 아는데 원장님 추억의 그 옥메가와 아세요? 옥메와까? 옥동자 메가톤바 월드바디 까마큰 좋아. 자, 메가도스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는데 하루 권장량이 75에서 100mg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일 섭취량을. 네. 메가도즈 용법이라는 거는 6g에서 10g씩 엄청 많은 양의 용량을 복용하는 거를 말하는데, 용법을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2g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2g은 2000mg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좀 늘리다가 만약에 이게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설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나한테 메가도즈 용법이 맞냐 안 맞냐는 이 설사의 유무를 보고 차차차 용량을 늘리게 돼요. 자, 위장에서는 과도한 비타민C가 몸속으로 흡수가 되면 장에서 더 이상 이 비타민C를 흡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상투 효과에 의해서 비타민C와 함께 물이 같이 대면으로 나오는 걸 설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설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에 따라서 내가 이 몇 g을까지를 늘릴 수 있냐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복용을 하는 게 좋냐면 하루에 4번씩 나눠서 복용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들어왔을 때 섭취를 하고 나서 2-3시간 정도가 가장 그 비타민C 흡수율 용량이 높아지게 되고, 섭취 후 6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효과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6시간마다 한 번씩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도 그렇고
저한테 이 부분이 제 생활 패턴과 맞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 2번 식후에 복용을 한답니다. 근데 이 비타민C, 메가도즈 용법을 했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공복 섭취는 추천을 안 드려요. 이게 복용을 했을 때 위장장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C를 복용을 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복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비타민C를 다른 영양소, 비타민들과 같이 복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라던가 비타민 B6 같은 이런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신장결석을 잘 일으키는 걸 막아줘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피검사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콩팥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메가도즈 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닥터 진시민님이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들의 루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해요. 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7가지 정도는 제가 메모. 피부에 좋아하는 영양제, 피부에 좋아지는 영양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복용을 하냐면 저는 비타민C를 3000mg을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눠서 복용을 하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E, K, 비오틴도 있고 그리고 아연, 셀레늄, 칼슘 너무나 많죠. 그 종합 비타민의 용량을 제가 체크를 해서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에 좋은 밀크시슬도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도 아침에 챙겨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 안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지만 이 용량이 모든 걸 내 몸에 일일 권장량을 다 섭취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생선이라던가 야채라던가 이런 채소류나 생선류 등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식사를 제때 챙겨 먹는 거에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비타민도 같이 챙겨 먹는 것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원장님의 저녁의 루틴은 뭐 드시고 계세요? 저녁에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와 종합 비타민 무기질 같이 챙겨 먹고요. 메가도즈 방법. 그리고 유산균은 저는 오전에 먹고 그리고 저녁 때는 밀크시슬을 한 번 더 챙겨 먹습니다. 원장님 그럼 아까 오메가3 같은 거는 생선에도 많이 섭취돼 있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음식에도 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녁은 생선구이 어떠실까요? 참고로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 지금까지 이 피부에 좋아지는 영양제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장님 오늘 이 주제 어떠셨어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 게 맞는지, 과연 뭐랑 같이 먹어야 되는지 몰랐었던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쏙쏙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장님과 영양제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했었고 저도 실장님이랑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영양제에 대해 진심으로 느껴지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화이팅!